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에버튼입니다. 토트넘은 감독이 슬슬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는 것을 90분 내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이기고 있자 손흥민을 빼주기도 했고 수비적인 교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비수마의 퇴장이 결정적이기는 했어도 로메로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라인을 올렸다가 크게 당한 경기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확실히 토트넘이 슬슬 3골 이상의 대량 득점을 뻥뻥 해대는 패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버튼은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난 리그컵에서도 승부차기로 졌으니 무패 행진은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단 최근 넣은 3골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등 다양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토트넘을 상대로도 간결한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아스날과 리버풀 등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했었고 토트넘 홈에서도 3년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버튼의 전력이나 세트피스 전술의 효율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토트넘처럼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했고 토트넘도 슬슬 라인을 90분 내내 올리다가 괜한 실점을 하는 모습을 줄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버튼이 석패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오버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세비야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퍼포먼스는 화력 중심입니다. 홈에서는 마요르카나 카디스 같이 템백도 서슴지 않는 팀들도 잘 사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포켓 공간 허용이라는 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홈에서도 실점률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지난 헤타페 전이야 사비치의 퇴장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올 시즌 리그 기준 홈 무실점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키케 플로레스 감독의 첫 경기는 3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로 한방, 중거리로 한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압박 시퀀스를 만드는 데에는 능한 편이지만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만드는 데에는 능하지 않은 감독입니다. 세비야의 패턴은 여전히 측면을 파고 올라가는 직선적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가 유리할 듯 싶습니다. 물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다소 허점이 많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세비야의 새 감독도 중앙을 유려하게 쓰는 유형은 아닙니다. 세비야의 압박 시퀀스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홈에서는 마요르카, 카디스 등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레체입니다. 인터밀란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양상입니다. UCL이나 지난 코파 이탈리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스쿠데토에 욕심을 내느라 UCL에서도 고강도의 로테이션을 돌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리그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주전들을 총출동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체의 장점은 상당한 과감함입니다. 원정에서는 기대의 득점이 한 점 이하이지만 유벤투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은 원정팀 자격에 레체에게 한 골 이상의 실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과감하게 수비를 하는 것이 공간 노출로 이어지면서 간단한 원투패스로도 무너지는 수비는 강팀들에게 레체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밀란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리그 우승에 욕심을 상당히 내고 있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멤버들의 비중을 상당히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레체도 한 골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테지만 인테르가 레체의 공간을 공략해서 득점력으로 이기는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널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공격진들이 대거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는데 5골을 기록하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경기가 잘 풀리면서 반다이크, 소보슬라이를 일찌감치 빼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빌드업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보이던 아놀드가 없어도 중앙의 힘으로 5골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은 브라이튼 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왔기에 슈팅 자체는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 나오지를 않으면서 결국 2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리버풀 같이 라인을 올리고 나서는 팀들은 잘 잡아내온 편이었지만 리버풀이 홈에서는 좀처럼 위기 상황을 잘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이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이라 한 골 정도를 허용해도 변화를 꽤 빨리 가져가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일 듯 싶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5골의 성과와 주력 선수들의 이른 퇴근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홈에서는 실점 상황을 잘 만들지도 않는 모습이고 한 골 정도를 허용해도 조기에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최소 동점까지 만드는 능력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